네, 2023년 2월 19일 이정훈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제2의 한동훈 같은 장관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노래를 했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2의 한동훈이 아닌가 한번 주목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선봉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조 개혁을 향해서. 새로운 선봉, 원희룡은 이끌고 노조 개혁을 추진해야 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는 노동개혁을 윤석열 정부가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직 공식 확인 못했습니다만은 민노총의 간부들은 월봉이 수천만 원입니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3,000만 원. 근데 법카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식들은 해외에서 공부합니다. 노조위원장. 네, 아주 아싸리판입니다. 그거 조사해야 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러한 노조 개혁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장서는 게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의 발빠름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합니다. 지금 건설노조가 건설 현장에서 마구 힘을 쓰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저희 친구들 중에서 건설업 하는 사람들은 이 건설 현장 노조들이 와갖고 돈 뜯어가는 거에 대해서 아주 만성화돼 있고, 아유, 골치 아프니까 준다, 이렇게 대응한다고 하는 친구가 참 많았는데, 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부 건설 노조를 향해 특별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즘은 노동조합비도 세액공제를 받는다. 그동안 정부가 세무조사를 안 했을 뿐 원래는 합법적인 조사 대상이다 라고 하면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요 건설사 사장단을 만나서 노조 관련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남의 돈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모든 회계는 만천하에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돈,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의 돈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제2정부의 돈입니다. 내 세금을 받아서 쓰는 노조가 왜 그걸 공개를 안 해? 아니, 이런 조그만 모임에서도 매번 회비 쓰는 건 공개를 하는데 왜 안 해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노조 잡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양대 노총, 민노총과 한노총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언을 했었죠. 그런데 그 양노총과의 싸움을 원희룡 장관이 건설노조 부분만 국토교통부는 관할하겠지만 먼저 싸우겠다. 특별 세무조사하겠다 하고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데 원희룡 장관이 1980 몇 년도인가 서울대학교 전체 수석, 수석이야 매년 나오는 건가 별거 아닌데 제주도 출신이라서 아주 관심을 끌었었죠. 운동권 출신이고 한번 원장관하고도 이렇게 이야기해봤는데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굉장히 말을 빨리 이해하고. 그리고 지난번 대장동 사건이 터졌을 때 저는 대장동 시리즈를 한 50몇 회 끌고 왔는데 원희룡 장관은 그땐 장관이 아니었죠. 그냥 자기 유튜브에서 한 번에 딱 정리하더만요. 일타 강사 소리 들었는데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지사할 때 서귀포 쪽 방향에다가 제2공항 짓겠다라는 걸 추진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단상에 있는 원희룡 장관을 향해 뛰어올라서 뺨을 때렸죠. 기습을 당했을 때 눈 딱 감고 가만히 있으면서 참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망신스럽기도 하고. 그걸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내공이 있다라고 봤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 싸워줘야 하는 사람이 필요하는데 한동훈 외에는 잘 안 보여서 늘 답답했는데 원희룡 장관이 치고 나갑니다. 이정식 장관이 못하는 걸 하는 것 같아서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 원장관이 왜 이렇게 건설노조부터 조사하겠다, 세무조사하겠다라고 한 거는 2월 17일 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불가능하다 라면서 정부나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는 노조가 어떻게 돈을 쓰는지 회계조사를
된다라고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움직여야 되는데 일단 건설노조 말만은 그걸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원장관이 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국토부는 조만간 이달 중인가? 한 조만간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겠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원장관이 치고 나가는데 이 종합적인 노조 개혁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야 되죠.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실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새삼 누군가 찾아보니까 이정식, 뭐 저와 똑같은 시절에 대학을 다녔고 학교는 다르지만 대전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경복을 나왔고 이분이 서울대 갈 때 저는 연대를 다녔고 또 똑같이 재수한 걸로 보이네요. 이정식 장관은 한국노총에서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인데 굉장히 엘리트인데 한노총에서부터 쭉 사회생활을 했네요. 첫 직장이 대학 졸업하고 그 이듬해 한노총 들어갔으니까 군대는 안 간 것 같습니다. 한노총에서 쭉 지내면서 잠깐 뭐 교수한 기록은 있지만 네, 한노총 출신입니다. 누가 봐도 노조 전문가입니다. 이제 이정식 장관이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으로 노조 개혁을 얘기했죠. 지금 우리나라 각종 노조에 지원되는 우리 세금이 1,500억 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지난 5년간 민노총과 한노총이 2018년부터 5년간 받은 거는 1,521억 원이다. 중앙정부인 고용노동부로부터 177억 원, 서울시 341억, 울산시 150억, 경기도 133억 등 지방정부로부터 받은 거는 얼마나 될까? 한 1,200억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대통령은 17일 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불가능하다 라면서 이제 회계자료 받아오라 그랬는데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2월 16일까지 점검 대상 노조 327곳, 즉 정부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돈을 받는 곳 중에서 327곳인데 36%인 120곳만 자료를 냈다. 나머지 3분의 1은 구리구나. 네. 일단 의심이 들죠. 지금 노조가요, 노동 귀족입니다. 저도 지금 비공식적으로 쭉 받고 있는 거는 민노총 위원장 뭐 하게 되면은 법카 제외하고, 법카는 제한이 없고 봉급이 뭐 몇천만 원이랍니다. 비서도 있고 기사도 있고. 노조위원장 제가 경험한 거 한 대기업 노조위원장 만난 적이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건물은 대기업 본사만큼 화려하진 않지만 별도 건물 한 2, 3층 건물에 비서도 있고 그리고 상당한 좋은 응접 세트에서 3년짜리인가 임기 동안은 아주 임원보다 더 호사스럽게 지내죠. 그리고 저를 만나서 물은 거는 이 정세에 대한, 남북한 포함해서 정세를 쭉 본인도 그걸 알아야 다음에 재선을 한다든지 또는 뭐 회사 간부를 만나서도 지지 않으니까 그런 감심들을 굉장히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힘이 회사 간부 만나갖고 누구 진급시켜줘 그럼 진급됩니다. 인사권도 셉니다. 누구 고용시켜줘 고용됩니다. 하여간 윤 대통령은 공직, 기업 부패와 더불어 노동운동의 부패를 3대 부패로 잡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직기강 잡아야죠. 기업에서 횡령하는 거, 대장동 게이트 이런 것도 보게 되면은 천화동인 뭐 그쪽에서 일어난 그다음에 공직과 연결된 양부패죠. 잡아야 됩니다. 이거 내 돈 쓰는, 내가 준 돈 갖고 막 함부로 쓴 놈들 잡아야죠. 지금 이정식 장관이 이제 실무를 끌어야 되는데 이 노조 출신이라서 상당히 좀 괴로울 거예요. 저도 기자들을 잘 알기 때문에 기자들을 비판할 때는 막 개인적으로 하다가도 공식적으로 하라면 주춤주춤 하게 됩니다. 그들의 고통도 알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고용노동부는 원래를 노동시장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 하는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업무 계획들을 쭉쭉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깜깜이인 노조의 회계를 공개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겨레를 포함한 좌파 언론은 전부 다 반대하고 있어요. 오마이뉴스도 반대하고 있고. 민노총은 뭐 한노총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 지금 뭐 이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뭐 중대재해처벌법 그래갖고 노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너무 많은 법을 바꿔놨어요.
지금 검수완박은 검찰에 형해하고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을 걸레로 만든 거는 문재인이고, 문재인 뒤에 숨어있는 주사파들이 자기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거의 해체해놨습니다. 언론도 이번에 한상혁 방통위원장 뭐 구속한다고 어쩌고 하는데, 그 자들이 들어와서 자기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마구 흔들어놨어요. 그런 데서 겁먹은 보수 언론들이 추춤추춤하면서 더 약해졌고, 저는 살면서 육군 사관학교의 교훈이 지인용입니다. 지의 지자, 어질인자. 그건 다 아실 겁니다. 용에 대해 가치를 요즘 참 인정 안 하죠. 사회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내가 총대 메고 나선다 그러면 야, 나서지 마. 그래봐야 너만 손해야.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용을 미덕으로 보지 않고 경망스러움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좌파들이 나서는 거예요. 결국은 기존 언론에서 잘 안 되니까 리타이어한 기자들이 유튜브를 붙잡고 용을 떠들어대고 있는 거죠. 기존 매체에서 잘 안 되고 하니까. 이 좌파들을 잡는 거를 누가 하느냐. 결국은 윤 대통령이 그걸 초기에 안 해갖고 지지율이 떨어졌었는데, 지금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인 이재명을 잡아 들어가고 하면서 이제 싸움이 붙고, 그리고 어제 제가 여정이가 마지막 경고를 했죠. 대한민국을 향해서. 너희를 향해서는 ICBM은 쏘지 않는다. 그러나 한 방에 죽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을 상대로 다부지게 붙어서 엎어치고 매치고 선제 공격까지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제 발사조직인 부입니다. 잡아야죠. 지금 윤 대통령이 경제 건설 이것도 해야 되지만 뭐 300억 달러씩 사우디하고 UAE에서 MOU를 맺었지만 그건 그거대로 해야 되지만, 지금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해체시켜놓은 국정원법 엉망으로 만들어, 군도 엉망으로 만들어, 경찰, 검찰 다 개판 만들어, 노조도 이렇게 만든 좌파들이 다 이렇게 뭉거트려놔야 지들이 혁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아바타로 내세웠던 게 문재인, 이재명. 그러니까 그자들은 이재명을 지금 옹립하기 위해서 5년 정권 금방 간다. 별거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투쟁으로 하겠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민노총회는 우리 대기업 노조들이 내는 맹원비가 있으니까 그거 갖고 투쟁하는 거고, 그 노조 간부들은 그걸 봉급으로 촥촥 많이 받고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는, 조금 주면 뜁니까? 안 합니다. 돈 없으면 안 해요, 사람이. 이런 구도입니다. 노조 부패를 우리나라 3대 부패로 하나 딱 보고 대통령이 압박을 넣는 가운데 이정식 장관이 총대를 메고 치고 나올 줄 알았더니 원희룡 장관이 건설노조의 심각하죠. 부터 잡겠다라고 치고 나옵니다. 원희룡 씨의 용기에 저는 박수를 보내고요. 이정식 장관은 노조 전문가답게 치밀하게 노동계약안을 밀고 나갔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개혁에 있어서 한동훈 장관이 치고 나가고 이상민 장관이 밀고 가다가 이상민 장관은 탄핵에 걸렸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제가 보기 좀 미난하지는 않았어요. 원희룡 장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장동 게이트 때 쫙 정리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미난합니다. 사적으로도 만나보면 미안하는 사람이고, 제가 질문하기 바빠요. 워낙 답이 빨라서. 얄밉기도 하고 어떻든. 이정식 장관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지금까지 존재감이 없었다는 게 문제죠. 지난번에 보니까 뭐 고용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도 저도 존재감이 없어서 이름 처음 알고 그랬는데, 사실 장관들이 스타급들이 나와야죠. 윤 대통령이 주문했지 않습니까? 장관들이 뛰어야죠. 자, 수천만 원의 봉급에 무제한 버카를 쓰는 이런 노조를 그냥 두고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많으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오로지 노조 운동만 하고 대한민국 뒤집기 운동하는 혁명가들이 나오는 겁니다. 저처럼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여지가 없어요. 제 생활도 하면서 사회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전업으로 합니다. 기생충이죠. 우리 사회에는 좌파 기생충이 너무 많습니다. 민노총 간부에는 버카 제의하고 월봉이 수천만 원이라는데 그 회계를 살펴보고 잘못된 건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원희룡 화이팅! 감사합니다.